자, 이번에는 기출유형 30번 면접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면접법의 종류는 이제 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관찰법도 구조화랑 뭐 반이랑 뭐 뭐지 구조되지 않은 관찰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그냥 구조화라는 말에 뭔가 딱딱함이 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고 조사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자율성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자는 뭐만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그 노트를 보면서 앵무새처럼 이제 계속 질문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자,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순서로 질문을 제시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입사 면접 같은 것들은 이런 어떤 순서나 구조화 물론 이제 완전히 구조화되진 않았어요. 반구조화에 가깝긴 한데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조화된 면접이고 신뢰도가 높고 개량화가 용이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동일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입사 면접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대부분 동일하게 사람들을 동일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질문지가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잠깐 이제 그 면접관이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부터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점수에 반영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면접관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동일한 질문지 혹은 조사표를 사용했을 경우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는데 용이해요. 그러니까 A 그 지원자랑 B 지원자랑 응답한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매번 면접자들마다 계속 그 내용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 뭐 어디 사이트에 가가지고 면접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준비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화된 면접의 어떤 장점이라 그래야 돼, 단점이라 그래야 돼. 기업 입장에선 단점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선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조사자의 주관성 혹은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된 면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깊이 있는 자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형식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응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주가 불가능한 면접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방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질문은 질문지의 내용에 따라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변형 질문이 가능하고 약간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면접 중에서도 이런 어떤 반구조화된 면접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해요.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 근데 개량화를 할 때는 구조화된 면접을 써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최종 면접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죠. 최종 면접이나 이럴 경우에는 한 뭐 마지막에 이제 한 명 뽑는데 한 네다섯 명 이렇게 5명 이렇게 불러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면서 질문하는데 표준화된 질문도 하면서 뭐 다른 질문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비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 컨버세이션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사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면접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최종 면접,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한 명 딱 뽑혔을 때 그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 설계를 위한 탐색 쪽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내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구조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도 이거에 대해 잘 모르긴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질문지 설계를 위한 탐색적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알맞은 질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얘는 신뢰도는 굉장히 낮아요. 신뢰도는 굉장히 낮지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 같은 것들을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을 좀 길이 정해져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부가적인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면접 방법이죠. 시간과 비용이 대신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죠. 이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핵심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조사단의 영역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질이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구조화된 면접이나 반구조화는 구조화된 면접이나 반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네들은
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다가 반구조화는 살짝 옆으로 셀 수 있는 요런 거거든요. 근데 비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저기 갔다가 뭐 삼천포로 빠졌다가 여기저기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사자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서 가는 거하고 어떤 조사자는 이렇게 가서 이쯤에 가버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집되는 역량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주관성 이게 자유롭고 형식이 없기 때문에 주관성 혹은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그거 좋아하세요?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딴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뭐 자꾸 이런 얘기하고 있어. 신경질 나게. 라고 하면서 얘기 빨리 딴 데로 돌려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사에서 핵심이라고 하면은 주관성분 편향 같은 것들이 개입돼서 조사 자료가 약간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체계성이 떨어지고 계량화가 어려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구조화, 비표준화 면접의 장점으로 짝죠.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면접하는 것. 융통성이 있어요. 면접과 신뢰도는 없죠. 수량화 통계 처리가 용이하지 않아요. 표준화 면접에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자료를 탐색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A하고 D인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표준화 면접이 사용이 가장 적합한 경우에는 이 표준화 면접 같은 경우에 형식이 있는 거고 수량화를 할 때 표준화 면접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는 이거는 비표준화예요.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을 때 우리는 표준화 면접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자유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비표준화고 보다 융통성 있는 면접 분위기는 이것도 비표준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유형에서 또 다른 유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